SCP-294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체입니다. 상식적인 법칙과 논리를 재정의하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커피 자판기처럼 생긴 SCP-294는 알고 보면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CP-294는 어떤 액체든 제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입력하기만 하면 SCP-294는 그것을 만들어주죠. 평범한 커피 자판기와 SCP-294의 유일한 차이는 쿼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키보드 터치패드입니다. 그 외에는 평범한 자판기와 크게 다를 바 없죠. 한번 주문하려면 50센트가 필요한데 동전을 삽입하면 원하는 액체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액체를 입력하면 12온즈 용량의 종이컵이 나오고 주문한 액체가 컵에 채워집니다. 과학자들이 SCP-294를 처음으로 마주하였을 때 SCP-294가 제조할 수 있는 액체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총 97번의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실험 목록에는 물과 커피, 맥주와 소다뿐 아니라 섭취할 수 없는 액체인 황산, 와이퍼액, 엔진오일 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통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어려운 철과 유리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액체들이 종이컵에 담겼죠. 재미있는 점은 보통 종이컵을 태워버리고도 남을 만한 무시무시한 액체들이 SCP-294에서 나온 종이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SCP-294는 정확히 50회의 주문을 받은 이후부터 잠시 먹통이 됩니다. 그 이후 개체는 약 90분이 지나면 다시 정상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자판기 내 원재료 보충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SCP-294가 고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험했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개체는 작동하지 않았죠. 이는 SCP-294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재 SCP-294는 2층 직원 휴게실에 보관 중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모든 직원들이 SCP-294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레벨 2 이상의 직원만 개체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체에는 3등급 보안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죠. 보안을 강화시킨 사건은 2005년 8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셉 요원은 오전 9시 30분경 여유로운 휴식 시간에 커피 한잔 하려 했었는데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셉 요원은 개체가 무엇까지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 조셉 한 컵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주문한 조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은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바닥에 쓰러졌죠. 조셉이 쓰러지기가 무섭게 SCP-294는 주문받은 액체를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조셉은 병동으로 옮겨졌으며 SCP-294가 배출한 해당 액체는 분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액체는 혈액 조직과 다른 체액의 혼합물로 보인다는 게 첫 분석 결과였죠. 또한 해당 액체의 DNA는 조셉 요원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조셉 요원은 4주간의 입원 끝에 완전히 회복되었죠. 다행히 조셉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치진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했습니다. 다만 당시 같이 있었던 요원들은 질책을 받았죠. 그 사건 이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SCP-294에 대한 보안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험도 계속 진행되었었죠. 첫 번째는 SCP-294가 멀리서도 액체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SCP-075에 분비물 한 컵을 요청하였고 곧 SCP-294는 해당 액체를 컵에 담아냈습니다. 이때 종이컵은 SCP-075의 산성 분비물을 견뎌내었죠. 당시 SCP-075는 SCP-294와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진이 금 한 컵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SCP-294는 녹은 금 한 컵을 종이컵에 담아냈습니다. 이후 더 많은 귀금속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좀 더 추상적인 명령을 내리고자 반물, 즉 안티워터를 입력하였으나 잠시 윙윙거리던 자판기는 이내 범위 초과라는 문구를 출력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SCP-294가 출력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적이고 다른 우주나 차원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이아몬드에 대한 요청에도 개체는 범위 초과라는 문구를 출력했었죠.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결정화된 형태인 만큼 일부에서는 SCP-294가 액화된 탄소를 배출할 것이라 예상했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액화된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므로 오류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액화된 탄소를 요청했을 때 자판기는 오류 없이 해당 물질을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종이컵은 화학적 부식 없이 해당 물질을 담아냈죠. 이후 더 많은 즉흥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표백제, 콜라, 단백질 파우더와 강황 등을 뒤섞은 액체를 SCP-294와 2m 떨어진 곳에 둔 다음
개체에게 해당 액체를 주문했더니 개체는 그것을 종이컵에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양은 2m 밖의 액체의 양과 정확히 동일했죠. SCP-294는 거의 모든 액체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청에 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레벨 4 직원들을 동반한 연구진은 내 생애 최고의 음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SCP-294는 콜라와 비슷한 액체를 따랐습니다. 해당 음료를 시음한 연구원은 그것이 5년 전 자신의 대학 시절 파티에서 마셨던 술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음료가 맞다고 이야기했죠. 그 음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몰랐으나 적어도 SCP-294는 정확히 동일한 음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이후 레벨 4등급의 직원이 동일한 요청을 남겼었는데요. SCP-294는 어두운 색의 음료에 하얀 거품을 얹은 액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비엔나 라거 맥주였죠. 추가로 종이컵에는 5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해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림이 출력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마셨던 최고의 음료가 친구들과 해변에서 마셨던 비엔나 라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으며 SCP-294가 이 그림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현재는 SCP-294가 개인의 기억 속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294-02입니다. SCP-294는 완벽한 음료 한 잔을 요청받았습니다. 요청에 따라 SCP-294는 라벤더색의 무취 액체를 배출했죠. 해당 액체를 섭취한 피실험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피실험자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메모를 남긴 채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 이후로는 같은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기피되었습니다. 당시 라벤더 액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한편 SCP-085를 이용한 실험도 진행된 바 있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SCP-085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캐시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 2차원의 그림이었죠. 한 직원이 캐시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입력했고 SCP-294는 2D 그림이 그려진 빈 종이컵 하나만 덜컥 내려보냈죠. 그림은 갈색의 액체 위에 흰 거품이 있는 평범한 탄산음료 같았습니다. 해당 종이컵을 SCP-085에게 가져다 주자 캐시는 그것을 초콜릿 바나나 밀크쉐이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맛있다고도 했죠. 아까 말했지만 종이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실험에서는 음악 한 컵이라는 추상적인 요청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안 될 것이라 여겼던 연구원의 생각과는 달리 SCP-294는 반짝이는 투명한 액체 한 컵을 배출했습니다. 연구원은 그 액체에서 막연한 술맛이 난다고 하더니 갑자기 리듬을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대규모 보안 문제가 발생하여 SCP-294가 보관 중이던 장소에서 레벨 2 직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지 않은 요원 한 명이 적절한 의학 지식 한 컵을 개체에 요청했더니 개체는 초록색 액체 한 잔을 배출했습니다. 해당 액체를 마셨던 요원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 주어 동료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죠. 그러나 몇 시간 지나자 요원의 의학적 능력은 사라졌고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여러 번 동일한 액체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SCP-294는 해당 요청들을 거부했습니다. 연구진은 SCP-294가 당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딱 한 번만 해당 액체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 한 과학자는 자신의 인생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개체는 불쾌한 검은 액체를 배출했습니다. 해당 액체를 마신 과학자는 48년에 달하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억난다고 주장하더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3시간 뒤 528페이지 분량의 자서전을 들고 돌아왔죠. 한 연구원은 자판기에 날 놀라게 해봐라는 요청을 남겼고 SCP-294는 특별할 것 없는 물 한 잔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물은 섭씨 200도씨였죠. 한 연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를 요청하기 위해 Hic est anim calic sanguis mea를 입력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로 번역되는 구절이었죠. 그러자 0.12리터의 적포도주 한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포베로미스 페터소니의 뇌 척수액 한 잔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해당 액체는 분석 중입니다. 요청된 포베로미스 페터소니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만 년 전인 중신세 시대에 멸종한 동물이죠. 한편 SCP-294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2층의 직원 휴게실에 자리하고 있었을 뿐이죠. 생각해보면 SCP-294가 하필 이 직원 휴게실로 배송되었다는 사실도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도 커피 자판기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SCP-294는 몇몇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습니다.